힐하우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창업자 장 레이가 중국 태생이라는 이유로 중국계 자본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자금의 출처를 살펴보면 실제와는 다릅니다. 힐하우스가 운용하는 자금의 90% 이상은 미주, 동남아, 중동 지역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것으로 특정 국가 자본에 편중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가 국내 1위 부동산 운용사 이지스 자산운용의 새 주인이 됩니다. 본입 차례에서 하나생명과 흥국생명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데요. 이지스 운용을 품게 될 힐하우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거래 종결까지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을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벨 M&A부 남지영 기자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 운용 매각 측은 힐하우스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양측은 세부 조건을 조율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 대상은 최대 주주 손아자 씨와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포함해 최대 98%입니다. 거래 규모는 1조 1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힐하우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창업자 장 레이가 중국 태생이라는 이유로 중국계 자본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자금의 출처를 살펴보면 실제와는 다릅니다. 힐하우스가 운용하는 자금의 90% 이상은 미주, 동남아, 중동 지역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것으로 특정 국가 자본에 편중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주주 관련 의혹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의 대주주 심사 과정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 심사에서는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도, 출자 구조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힐하우스의 지배구조 안정성도 확인될 전망입니다. 힐하우스가 삼티 AMC를 인수 주체로 내세운 것도 까다로운 대주주 심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과 국토부 대주주 심사 모두 해외에서 실제로 금융업이나 자산운용 및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삼티 AMC는 이미 해외에서 자산운용업을 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는 인수 주체로 평가됩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더라도 금융당국에 이어 국토부 심사까지 거쳐야 하는 이중관문이라는 점에서 심사 과정은 더욱 까다로울 수 있고 거래 종결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국의 심사와는 별도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이슈도 거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본입 차례 참여했던 흥국생명은 매각 주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매각 측이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실제로 진행해서 절차적인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게 흥국생명의 주장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기업 M&A 과정에서 본입차를 통과한 인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붙여 매각 가격을 높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종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입찰 기한을 두지 않고 가격 경쟁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매와 비슷해 경매호가 입찰로도 불리는데요.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절차적 불공정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M&A 업계에서는 입찰 안내문 같은 공식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서면상에서 프로그레시브 딜을 진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일각에서는 흥국생명 주장대로 절차적인 문제가 인정되더라도 민간 M&A 특성상 인수구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힐하우스는 미주,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폭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힐하우스가 이지스 운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이번 거래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인수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벨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